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의 경제아카데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7일 조선일보 미국 유럽 경제 활동 마비 상황 돈다발이 바이러스 치료 못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이 12년 만에 제로 금리 카드를 15일 꺼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금리를 1포인트나 내리는 빅컷 대폭 인하와 양적 완화 채권을 사들여 돈을 푸는 것 양적 완화 재개라는 초강수 카드에서 우한 코로나 확산 공포에 휩싸인 시장은 냉담했다. 연준 발표 후 열린 16일 미국 증시는 한때 11% 넘게 하락을 했고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었다. 아주 기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준 치하는 이후 거래를 시작한 아시아, 유럽,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서 힘을 잃었다. 바주카프와 같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돈풀기 조치가 바이러스 위력에 맥을 못 추는 모습이다. 피터 부커바 브리클리 자문 최고 투자 책임자는 CNBC에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돈다발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없다며 오직 시간과 백신만이 우리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 돈 풀기가 아닌 바이러스 차단이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지금껏 겪지 못한 경제 충격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1999년 말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이 금융시스템 문제였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시장 충격은 실질적인 생활에서 비롯되는 기존 금리 인하 정책이 작동되지 않았는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분석했다.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소비와 왕래가 전면 중단되면서 나타나는 실물 경제 침체를 종전의 돈풀기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조차 지난 3일 금리 인하가 코로나로 혼란에 빠진 공급망을 고칠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IMF 소속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모리스 옵스펠트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는 FT의 지금 상황은 세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조합이라며 경제가 멈춰선 유럽 등 현실을 볼 때 극심한 경제 둔화를 어떻게 막을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마이크로 오루크 존 트레이딩 시장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미 연준 통화 정책에 무력하다고 느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된다고 했다. 결국 시장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본격적으로 꺾이지 않는 이상 백약이 무효라는 비관론이 팽배한다. 퀀시 크로스 시장 전략가는 시장의 향방은 바이러스 확산 여부와 각국의 봉쇄 정책의 효과 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연준도 남은 실탄이 없다. 공포감 확산 세계 중앙은행의 격인 미 연준마저 실탄이 떨어졌다는 우려도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파월 의장은 가계와 기업의 신용의 흐름을 지원하기 위한 폭넓은 수단을 쓸 수
쓸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에 대해서 적절한 정책 대응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다케치 요시후미 애널리스트는 니혼게이자 신문에서 파월 의장이 정책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말을 했지만 마이너스 금리에 부정적이라고 밝힌 이상 더 쓸 수 없는 수단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했다. 일각에서 연준이 자금에 직면한 기업을 구하기 위해 기업음이나 회사채 매입 등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돈다. 앞서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비금융 기업 3,000여 곳의 대상으로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10에서 15%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9로 히데요키 다이와 정권 전략가는 시장은 기업의 신용 위협을 줄이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이 나오면 시장도 안전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에 직면한 통화 정책 대신 수요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토르스텍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확실하게 지휘봉은 재정 정책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오늘은 미국 유럽 경제활동 마비 상황 돈다발이 바이러스를 치료 못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은행이 채권 사달라 아우성 월요일 정시 대폭락 예상되자 급 응급 처방. 연준 일요일 저녁에 발표했나. 연준 300억 달러 채권 매입 발표 후 2배 넘는 매입 요청 쏟아져 대혼란. 시장이 자금 공급에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대로 뒀다가 월요일 금융 시장마저 열리자마자 대폭락이 일어날 수 있었다. 미국이 현지 시각에 일요일 저녁이라 이례적인 시간대에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동시에 발표한 이유를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했다. 16일 니혼게이자 연방준비 제도가 지난 13일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중장기 채권을 사들여 자금을 공급하는 비상대책을 발동했지만 사주기로 한 채권 300억 달러의 2배가 넘는 매입 요청이 쇄도하는 등 대혼란을 빚어졌다면서 15일 연준의 긴급 조치를 불가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부 금융회사와 펀드에서 문제가 커졌다. 폭락하는 자산이 늘어나자 손해를 메우기 위해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까지 팔아치우면 달러의 확보에 나선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사들인 단기간 내 갚아야 할 달러 표시 부채가 적지 않다 보니 달러 수요가 일시에 몰린 점도 작용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연준이 17에서 18일로 예정되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제로금리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연준이 2-3일 기다리지 못하고 긴급 조치를 내린 것은 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나빴다는 뜻이다. 연준은 3일에도 금리 0.5%포인트를 내렸다. 통상적인 0.25포인트에 비해 큰 폭이었지만 시장은 계속 얼어붙었다. 연준이 이번 발표는 월요일 아시아 정시가 열리는 불과 4시간 전쯤 나왔다. 주말 동안 금융 시장이 심각한 자금 경색 신호를 감지한 연준이 아시아 정시를 시작으로 글로벌 정시가 연쇄 폭락하고
심리적 공황을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응급 처방으로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연준이 휴일임에도 제로금리 양적 완화라는 두 카드를 동시에 꺼낸 것은 신속한 결정으로서 시장에 충격을 줘서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의도가 담겼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도 두 카드를 모두 꺼낸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지만 각각의 조치가 해를 넘기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위기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 은행들이 채권을 사달라고 아우성, 월요일 증시 대폭락 예상되자 응급 처방.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경제아카데미 TV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